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고시 다마고치 다시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제가 점점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열심히 올려야지 하면서 계속 늦고 있습니다. 진짜 일단은 사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얼마 전에 드디어 채널A가 공채를 개시했는데요. 지난주에 신문사들 정리해드린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종편 어디가 있죠? MBN, JTBC, TV조선, 채널A 공채 3년간의 기출을 준비해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그래서 일단 MBN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MBN 같은 경우에는 매경 계열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이 경제 관련 이슈가 나오지 않나 라고 지레짐작하시고 겁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방송기자 논술, 보도 채널 논술에 가까운 형태고요. 그리고 상당히 트렌디한 주제를 많이 물어보는 논술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공채를 2번 했는데 2016년 6월에는 1번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해 논하시오. 2번 개헌 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쓰시오. 3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내셔널리즘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논하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보시면은 대단히 트렌디하죠. 지원자 개인의 의견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12월에는 태길이었는데 1번은 촛불 민심의 본질과 바람직한 국정 수습 방안, 2번은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017년에는 논술 역시 태길이었습니다. 북핵 문제와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2018년에는 역시 택1이었는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과 정부의 역할,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래서 MBN 논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필기 합격해서 논술 장문 시험 보러 가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다른 것보다 최근에 어떤 시사 이슈가 있는지, 사실 소위 이야기하는 불이타가 없었어요. 불이타가 없었다는 거는 좀 빤한 논제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빤한 논제, 소위 얘기하는 A급 논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리해 가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채널A입니다. 그래서 채널A의 특징은요, 채널에 대한 충성도랑 준비도를 봐요. 오잉?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채널 I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묻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무 중심 채용 전형이 좀 돋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2016년에는 논술에서는 2017년 대선 후보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핵심 공약 2가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문제가 좀 재밌었네요. 그리고 기초 실무 역량 평가에서는 본인이 이 부분 중요합니다. 쾌도남마 앵커를 맡아 내일 방송할 인터뷰를 선정해야 되는데 어떤 인물을 선정할 것이고 어떤 앵커 오프닝 멘트를 준비할 것인지 어떤 질문을 준비할 것인지 또 영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라는 실무 중심의 질문이 기초 실무 역량 평가에서 나왔습니다. 자, 2017년에는 더하네요. 논술 첫 번째 논제로 아예 자기네 프로그램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에 앵커 땡땡땡의 생각 코너를 신설하는데 여기에 쓸 수 있는 주제 2가지, 각 2분짜리 브리핑 원고를 만들어라 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기초 실무 역량 평가에서는 1시간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스튜디오의 앵커와 현장 연결용 기자 멘트를 작성하라 라는 문제, 또 뉴스에서 빅터 차와의 대담이 있을 예정이니 인터뷰 질문 10개를 작성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8년에는 논술 첫 번째로는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조약 비준에 대한 찬반을 서술하시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을 대해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기초실무 역량평가에서는 Fear라는 서저의 저자 밥 우드워드를 스튜디오 빌러 인터뷰를 기획해라. 그 다음에 3차 남북정상회담 보도팀장인데 시청자 및 SNS 시청자와 TV 시청자를 아우르는 보도기획안을 만들어라.
또 세 번째로는 삿포로 지진 현장에 나가 있다고 가정하고 1시간 후 있을 현장 중계 기사를 작성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 중에 택 2를 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프로그램 채널A라는 특히 시사 채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이 영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실무평가뿐만이 아니라 논술에서도 종종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채널A 서류가 합격하신 분들은 적어도 프로그램 편성이라도 좀 보시고 여기에 간판 채널이 무엇이고 어떤 화면 구성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보고 가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자, 이제 JTBC 한번 볼까요? JTBC는 사실 출제 경향이 좀 엉뚱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2016년 논술에는 아래 단어들 중 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큰 난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써라. 이거 약간 장문성이죠. 그래서 관련된 단어로는 알파고, 청탁, 신뢰, 술, 영어, 휴가, 좀비, 한류, 불안, 개헌 등이 나왔고요. 여기서 반드시 세 가지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문에는 사진 중 하나를 택하고 사진 속 인물이나 사물이나 하나의 관점에서 현재 신경이나 상황에 따라 쓰시오. 이런 사진형 문제가 JTBC에는 많이 나옵니다. 또 2017년 볼게요. 이게 논술인지 장문인지 모르겠어요. 논술, 남한산성에서 포위된 상태인데 척화파 김상원과 주화파 최명길, 항전하는 백성들. 그 다음에 성박 중국에서 침략해온 청나라군의 대장 홍타이지 중 한 명을 골라 현재로 온다 가정하고 이들의 입장에서 지금 한국 사회를 논하시오. 이때 이슈가 됐던 게 사드 보복이랑 그리고 영화 남한산성이 이슈였죠. 그래서 논술이지만 장문이지만 논술 같은 문제였습니다. 또 장문에는 아래 사진 중 하나를 골라 8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써라 라고 문제가 나가줬고요. 역시 사진 좋아합니다. JTBC. 2018년 논술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않는 저신뢰 사회의 조사 결과를 제시한 후에 이것에 대한 이유와 극복 방안을 논하라. 오랜만에 JTBC가 논술을 장문스럽지 않게 냈는데 장문에는 역시 사진 2장을 주고 이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JTBC 출제 경향을 보면요. 다른 종편 방송사보다 장문과 논술의 구분이 좀 모호하고 그 다음에 창의성을 보는 문제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형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V조선 보겠습니다. TV조선은 JTBC보다 만큼이나 엉뚱하고 특이해요. 그리고 해마다 장문을 봤는데 이 친구들도 시사적인 장문이요. 장문이지만 시사적인 내용이 녹아있다. 자, 한번 볼게요. 2017년에는 논술을 택 1 하라고 했는데 1번은 TV조선의 오늘과 내일, 2번은 알파고와 나, 그리고 2번의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2번의 경우 장문 형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장문은 2018년의 대한민국과 나. 자, 이게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게 논술이고 어떤 게 장문인지 좀 모호하죠? 2018년은 더했습니다. 논술,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12월 말 서울 답방을 가정해 한반도 정세 변환을 논하시오. 장문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나. 그래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경향성이 엉뚱하고 특이하고 정작 장문의 경우에는 시사성을 반영한 장문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논술이 강하신 분들은 장문을, 장문이 강하신 분들은 논술을, 이 두 가지가 섞어 나오는 유형들이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시면서 논술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A가 공채를 시작했고 조만간에 다른 종편 채널들도 이제 공채를 곧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들 잘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자소서는 부가적인 게 아니라 뭐다? 바로 자소서에서 모든 전형이 출발하기 때문에 다른 공부에 쓸 노력 이상을 자소서에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합뉴스, YTN 또 연합뉴스 TV와 같은 보도 채널 기출문제 3년간 기출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안녕.